네, 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만 나주 시의장을 만나서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 전해주시죠. 그렇게 할게요. 존경하는 시민만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느덧 의회가 출범한 지가 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나름대로 나주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 이렇게 어느덧 이 한 해에 최선을 다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만 시민을 위해서 나주시 의회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데 더욱더 매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대 나주시 의회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슬로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시 의회 슬로건을 뭘로 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시민과 함께 이렇게 희망의 내일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로건을 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이게 한쪽으로는 감시와 견제 역할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과 함께 더 다가이 가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 역할도 있지만 그의 앞단에 서서 규정을 새롭게 현실적이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규정과 조례를 만드는 그런 역할에서 저 방점을 두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자고 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여기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론회다 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토론회에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의원별로 현황과 현장에 맞는 그것도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토론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조례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한 5번의 정도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 이번에 13일 날은 또 6번째 또 토론을 좀 진행을 해요. 그렇게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이렇게 쭉 해왔다는 것, 그것이 좀 하나 큰 것이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보면은 16분인데 초선이 이제 9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이야기 드는 게, 이 의원들이 초선 의원이지만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열정 하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열정과 자세를 좀 봐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냥 그 열정이 엄청 대단해가지고 제가 그 통계를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뭐 지금까지 처리한 안건 수가 351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의원 발의가 이제 126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제 건의안, 결의안이 29건, 뭐 5분 발언이 뭐 29건 등. 그리고 뭐 시정 질문이면 524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가 438건 정도 될 정도로 일차적으로 열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이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자세가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의회가 이제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작년 1월 13일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주도 이제 의정 보좌관을 지금 이제 8명으로 좀 확충해서 마무리를 좀 지었고, 그 인사권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의장으로서 인사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8분의 그 승진 인사도 좀 진행을 좀 했었고, 또 의원이 16명으로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좀 더 만들어냈던 게 기존의 우리의 성과가 아니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나주가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이 상당한 부러워들 해요. 근데 또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나주가 갖고 있는 게 그냥 농업의 도시 성격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또 역사 문화가 깊은 전통 문화 도시 성격도 갖고 있고 또 이게 새롭게 지금 이제 에너지 수도로서의 역할을 또 이제 부여받고 있는 게 이제 나주에 지금 현재 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최대의 이제 과제이고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은 이 방향은 잘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잘 잡혀져 있는데 이 과정을 얼마나 알뜰하고 단축시켜내느냐 이 싸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에 대해서는 거의 선진국이나 어디 나라나 대동소이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 수준까지 농업 인구라는 게 줄어드는 선진국 같은 그런 걸 보면 대신에 이제 농업이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가공해내서 이 농업이 갖고 있는 식품 가공 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발돋움해내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 문화 도시의 전통이 깊다 보니 이것을 잘 갖고 내야 돼요. 갖고 내서 그래서 이제 관광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 갖고 있는 원도심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우리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혁신도시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좀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육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과제로 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상가의 공실 문제들도 들어 있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혁신 도시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에너지 도시로서의 성격을 좀 진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도시로서의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혁신 도시가 어떻게 그 역할을 자리매겨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게 우리 나주시의 역할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독이라고 좀 보는 거죠. 기존의 농업적 중심의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중심의 도시로서의 정책적 방향을 전환되는 시점이 나주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안착화시켜내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문제들은 국가하고 어떤 전라남도, 나주시,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하는 공공의 특수 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정원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좀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통과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된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고 이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쩌면은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특정해서 감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좀 해내면서 근데 실적으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감사에서는 큰 문제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지금 한전이라는 부분이 적자라는 문제를 갖고 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될 법적 기금을 출연금 자체를 한전이 적자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출연금을 이게 30% 시켰다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시적인 정권이 갖고 있는 이 뭐랄까요 정치적인 흔들기라고 좀 보는 입장이어서 이 순수한 대학의 설립의 문제들 이것을 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자체는 좀 아픔이고 네.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결의문, 건의문도 많이 채택을 좀 했었고,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네. 전라남도 22개 시군 의장단 이 협의회에서도 한전공대가 정치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네. 출연금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네. 결의문이나 건의문도 채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배에서 정상적으로 되는 거니까 빨리 안정화를 취해서 정상화 시켜서 네. 출연금이 이제 그대로 집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돼 있어서 특화된 네. 전문적 대학이 꼭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제 9대 나주시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공감 있는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도 이렇게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기 소통 능력을 강화시키자는 측면이 강해요. 네. 이제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자. 우리가 이제 감시와 견제의 눈은 한쪽으로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공직자들도 일을 하다 보면 규정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이제 공직자잖아요. 네. 규정대로 하는 게. 실은 이제 공직자들 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정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규정대로 했냐 안 했냐의 측면도 하나 보는 건데, 옛날에 이제 비리가 많고 문제가 많을 때는 진짜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보는 이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그 역할도 중요했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가 빠른 시대잖아요. 네. 이 변화가 엄청 빠른 시대인데, 그럼 규정이 맞지 않는 규정이 많아요. 근데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현실은 아닌데 공직자들은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규정을 앞단에서 네.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단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잘 맞춰주고 만들어주려면 현실의 문제들을 의원들이 너무나 생활정치 속에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빨리 그래서 규정을 바꿔줘야 공무원들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이제 그 역할을 잘 하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문제들, 네.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간담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좀 하고 네.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론회를 좀 해서 이 문제들을 의원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시민들과 네. 소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통에서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걸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도 또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어서 네. 상당히 열정을 갖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내고 있어서 네.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흔한 이야기로 이렇게 편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정치는 항상 불편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보게 되면 편하게 돼 있는데 양쪽을 들여다보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게 우리 정책 영역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 12만 시민 여러분하고 특히나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의원들도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항상 할 건데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함께 하면서 앞장에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좀 충분히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정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고 또 같이 해야 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 영역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발전의 모델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올 여름 무더위에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